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채널 드림 히어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이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총인구 5,121만 7,221명의 20%에 해당합니다.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것이지요.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서의 은퇴 준비 및 은퇴 후의 현명한 생활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은퇴 후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초고령 사회에 정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2%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두세 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6세에서 75세는 31.4%이고 76세 이상은 52%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자금, 즉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한 자산 가치로 따지면 결코 가난하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늘 쪼들리는 것 같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 등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목돈으로 쟁겨놓아서 그것을 헐어서 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36%이고 비금융자산이 64%입니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의 가계금융자산을 보면 미국 72%, 일본 63%, 영국 5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년층은 금융자산 비율이 20 내지 30%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 등 주택에 거의 전 재산을 몰빵하고 여차하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집을 줄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집을 줄여서 그 차액으로 생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과연 그 많은 주택을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빗나갔던 과거의 주택가격 예측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 초에 대부분의 경제연구소에서 예측하기를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고 공공연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동산 가격이 완전 거꾸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인구적인 면에서만 보면 1인 가구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택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이들이 5060이 되면서 보다 넓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측 결과는 빗나갔고 나중에 많은 연구소들이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현금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에 몰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현재의 생활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내 통장으로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목돈을 고집하기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켜서 조금 더 안정되고 윤택한 생활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동산을 바꿔 잡을 기회가 있을 때 예전 같으면 현재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에다가 은행 대출을 합해서 보다 번듯한 물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면서 판 금액보다 낮은 부동산을 잡아서 거기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있는 돈 몽땅 털어놓고 대출까지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하루하루를 두들리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한들 그것은 자식들에게 갈 것이고 가족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의 이치가 노쇠화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듯이 사람도 노령으로 갈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등 큰 자금을 움직이는 일이 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금융자산 위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목돈보다는 노년기에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자산으로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초고령 시대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두 번째는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은퇴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입니다. 그 빡센 직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또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이없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집에서 쉬는 것은 몇 개월 아니면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서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이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인들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소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도 챙기고 노년의 고독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나 여건에 맞게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하든지 주 3일만 출근한다든지 하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찮고 허드렛 일 같지만 그것이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세상의 인식이 변하면서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세 번째는 50대부터 생활비 줄이기를 실천하라입니다. 급여 생활자들은 50대에 가장 큰 금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탑의 위치에 서게 되고 소득도 정점을 찍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고 씀씀이를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머지않아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소득이 끊기고 잘못 준비하면 난감한 사태를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게 되니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50대에 한껏 높여놓은 소비 성향을 갑자기 줄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소비 패턴을 전환하시고 마통연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통연납이란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켜서라도 연금을 납부하라입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서 노후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